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요즘 그 건축비가 상승해서 네. 뭐 사업 수익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다가 공사비에 시멘트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서 그걸 좀 규제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식의 뉴스 기사가 있어서 저도 봤어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네네네. 건축비가 상승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공급이 네. 많이 부족해진다는 거고. 그렇죠. 건축비가 상승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네.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걸 규제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대책 발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이제 정부에서 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사비를 좀 잡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공급가 중에서 공사비가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을 낮추어서 그렇죠. 공급 원가를 좀 낮춰보겠다.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죠. 네. 네. 그러면 공사비가 과연 얼마나 올랐느냐. 네. 이게 궁금한 거죠. 네, 얼마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공사비의 상승과 흐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저희 건법부자에서. 맞아요. 일단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시멘트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문매 맞는 시멘트. 그렇네요. 공사비서 몇 %나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고 네. 사실상 시멘트 가격을 주범으로 주범이에요? 네, 주범입니다. 네, 주범이구나. 네. 공범 아니고 주범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시멘트 등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멘트를 공사비 인상의 주범으로 내몰면서 네. 어찌됐든 최근 3년간 연평균 8.5% 정도로 많이 공사비가 올랐죠. 상승했대요. 네, 네,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네. 네, 22, 21, 22, 23 네. 네, 많이 올랐죠. 네.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 그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냐 네.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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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 이렇게 해서 자재비를 일단 안정화하고 네. 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건설 기계, 네. 공공공사의 조달 제도를 개선하겠다. 음. 이 중에 아마 지금 얘기는 이 시멘트 가격, 네. 수급 자재비 안정화에 해당하는 내용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 최근에 그 정부의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라고 네. 해서 발표한 내용이고 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 자재비 안정화 부분, 네. 그래서 자재비 부분과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 네. 그다음에 건설 기계 시장 부분. 자, 이게 뭐냐면 네. 건축 공사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안정화시키겠다. 이 항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공공공사 조달 제도 개선은 뭐냐면 이 건축 직접 원가와 상관없이 이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달 과정에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공사비를 최대한 낮춰보겠다. 이건 이제 공공의 얘기고 네. 민간에서는 이제 주로 자재비의 안정화와 인력 수급, 건설기계 시장의 안정화가 핵심이에요. 자재비와 인건비네요. 네, 그렇죠. 네. 자재비와 인건비와 건설기계 경비. 자, 그러면 우리 건설 공사비가 네. 그러면 뭘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느냐? 그렇죠. 이걸 알아야 그렇죠. 저희가 공사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그게 높은지 낮은지 그렇죠. 상승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그 중에 자재비가 얼마큼 차지를 하는지. 네네. 그리고 또 아까 주범인 시멘트는 또 그렇죠.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보아야 네. 자재비가 미치는 영향과 공사비의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신축 사업의 완전 초보자, 완전 일반인 그 사람이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쏙쏙 이해가 가게끔 네네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네. 설명을 해달라고요? 네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그 최근에 공사 네. 원가 계산서를 만든 거예요. 이 네. 공사 원가 계산서는 뭐냐면 이제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항목들 그 리스트를 취합을 해서 네. 총 원가가 얼마입니다라는 그 계산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네네.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본다면 네. 밑에 이제 각종 자재비부터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합계가 더해져서 네네. 최종 공사 원가 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순 공사 원가. 아, 공사의 네. 원가. 예, 네. 이 항목이 큰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 공사 원가 중에서 저희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직접 공사비예요. 네. 그래서 직접 공사비는 아까 정부 정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접 재료비, 재료비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노무비, 직접 인건비를 노무비,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계 경비와 네. 이제 건축 경비 포함해서 예, 그래서 재노경이라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이 직접 공사비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시멘트 같은 거는 직접 재료비에 들어가겠죠. 네, 그건 또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는 이제 우리 그 현장 관리비라든지 네. 이 현장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들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진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금액도 작지 않은데, 네. 자, 이 공사 원가 계산서 이 현장의 공사 원가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공사비가 약 한 21억 들었습니다. 총 공사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죠? 24억 정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회사 이윤과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보험료, 간접 공사비를 포함한 게 24억이고, 저희가 지금 관심 있어하는 직접 공사비는 21억 정도예요. 네. 자, 그러면 21억 중에서 재료비, 그리고 아까 시멘트가 이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네. 궁금해하셨으니까 네. 그걸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기 네.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 그리고 저희 직접 공사비 약 한 20억이라고 계산할게요. 네. 이제 비율로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네. 20억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50%에서 한 55% 정도 보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노무비는 여기 보시면 7억 정도 돼 있어요. 그럼 한 35%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5에서 40% 정도가 직접 공사비에서 노무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또 맞습니다. 꼭 이 현장이 아니어도 다른 대부분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제가 얘기한 바운더리에서 물론 재료, 거기에 사용한 공법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범주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5%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비, 이거는 이제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또 저 뭐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는 기계 경비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비율은 약 한 3억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한 15%에서 10% 정도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체 직접 공사비 중에서 비율적으로 뭐 재료비가 한 50%에서 55%, 그다음에 인건비가 35에서 40% 정도, 그다음에 그 경비가 15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그렇게 차지된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재료비 중에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율 한번 알아보려고 저희가 다양한 건축 공사 내역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항목을 뽑았어요. 거기에만 시멘트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시멘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물량 자체는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잖아요. 별로 없어요. 시멘트가 이제 부재로서 섞여서 철근 콘크리트의 하나의 이 혼합물로서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구성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 그죠? 그다음에 자갈, 그리고 모래, 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레미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레미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미콘이고 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또 인건비입니다. 그 공장 가동에서 인건비 이제 하는 거. 그 물건 가격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미콘의 비용을 차지하는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인건비 중에서 아마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클 거고, 그럼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 생각에 한 1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레미콘이 우리 전체 공사 중에 금액이 20억 공사라고 쳤을 때 한 1억 정도? 맞습니다. 표에 보시면 1억 정도?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숫자를 말씀드리면 요 레미콘 합계 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억 공사 중에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 1억밖에 안 되는 금액 중에서도 시멘트 가격은 15% 정도밖에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금액으로 레미콘이 1억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시멘트의 비율이 15%면 이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한 1,500만 원 정도. 20억 공사 중에 1,500만 원 정도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시멘트 가격이 2배로 올라도 1,500만 원 더 들어간다. 그렇죠. 20억 공사 기준으로. 그러면 과연 그 1,500만 원 상승된 게 전체 20억 규모의 그 직접 공사비 들어가는 공사에서 이거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공사를 못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준인가? 그렇죠.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까 그 뉴스 기사를 보면 와, 시멘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건축비가 엄청 오르겠네? 건축비가 너무 오르겠는데? 그러면 신축 공사 어떻게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기사는 약간 좀 오해가 많아요. 마치 시멘트가 주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부터 뭐 22년도, 네. 뭐 23년도 포함해서 그때 기간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재료비 상승은 너무나 달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이 시멘트, 뭐 레미콘, 철근 할 거 없이 금속, 목재 네. 할 거 없이 모든 자재값이 다 올랐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고 네. 그러면서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건설은 또 호황이었어. 네. 그러니까 건설에서 할 프로젝트는 많은데 자재비는 오르고 그렇죠. 수요도 많으니까 일할 거기다가 사람도 없어지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음. 코로나의 영향이랑 네. 그다음에 현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안정되어 아니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 실제로 안정이 돼 있고 자재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 장기적으로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우리 건법부자에서도 저번에 건축자재 관련해서 네. 철근도 얘기해봤었잖아요. 네, 맞아요. 철근이 막 2배까지 막 가격이 뛰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가 다시 지금 이제 한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서 맞아요. 안정화가 돼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철근은 그럼 어느 정도 구성을 차잖아요? 지금 이 네. 공사 대비해가지고 한 1억 2천 정도 여기 보시면 글씨가 안 보이실 테니까 네. 한 1억 2천 정도의 철근.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철근의 물량이 다른 현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뭐 9천에서 1억 정도. 네, 한 이렇게 1억 정도 잡으면? 보시면 됩니다. 계략적으로. 그러면 그 레미콘 가격도 한 1억 정도 들어갔고 네. 철근 가격도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네. 시멘트 값은 레미콘 값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맞아요. 그럼 오히려 철근 가격이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철근 가격은 오히려 안정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요즘 건축비 상승, 자재비 상승이 정말 심각해서 맞아요. 신축 공사를 못할 정도의 상황인 거냐?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사를 보고 네. 자재비가 오른대, 시멘트 값이 오른대. 그러면 야, 이것도 건축비 또 오르겠네. 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럴 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네, 그냥 자재비 중에 일부 하나의 항목 이거 올랐다고 해서 전체 공사비에 영향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자재는 지금 하향 안정세를 취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네, 또 그러면 또 서로 상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신축 공사를 미루거나 지금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 그걸로 인한 공실, 분양이 안 되거나 금리가 아직까지 그래도 상승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점.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사업 수익을 계산해보는 맞아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훨씬 중요합니다. 건축비 상승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축을 못한다. 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황에 건축비 상승을 가지고서 사업을 뭐 진행하냐 마냐는 전혀 맞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 내가 진행하려는 프로젝트의 프로젝트의 그 지역이 속한 곳의 시장 상황이 그렇죠.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내가 뭐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해야지 건축비가 오를까봐 무서워서 못한다. 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오늘 방송의 핵심이었습니다. 건축비의 올바른 팩트를 체크하고 건축비 상승이라는 이런 것이 과연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보고 사실 더 중요한 뭐 금리나 그 시장 상황, 경기 침체 뭐 이런 부분, 맞습니다. 공실 부분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맞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잘 정리해서 그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